뒷북치는 이유. 지방선거까지 132일 남았습니다. 진짜 얼마 남지 않았죠. 민주당 내에서 선거판을 뒤흔들 그 불씨, 바로 공천 헌금 의혹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물밑에서는 이 계파 간의 미묘한 신경전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친정청래계 측근들로 통하는 두 의원이 갑자기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두 의원은 누군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의 여자친구랑 뭐 하시냐고. 장경태 의원의 왼손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화면을 다 봤는데 무슨 데이터 폭력을 운운을 해요? 사람이 땡기는데 그럼 손을 알겠습니까? 사실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정말 집안일이나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청첩장을 준 것은 밥 한 끼 먹으러 오라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 두 사안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장이 그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그럼 규정상 이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거죠. 자, 지금 한동수 더불어민주당의 윤리심판원장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딱 꺼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였죠.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장경태 의원의 성비위 의혹, 그리고 최민희 의원의 축의금 의혹, 이건 직권조사 명령을 내렸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자, 약 3시간 후에 최민희 의원은 아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당사자에게는 통보하지도 않고 특종 제공하듯이 유튜브에서 공개했다, 비밀엄수 위반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에 불편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입장 발표는 없었습니다. 자, 사실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도 그렇고요, 최민희 의원의 축의금 의혹도 그렇고요, 당 내에서는 사실 말을 좀 아끼는 분위기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윤리심판원장이 이렇게 얘기하기 전부터 윤리감찰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 지가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윤리심판원장이 직권조사 명령을 내린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원희 대변인님, 예. 김병기 의원이 자진 탈당하고, 그리고 김병기 의원이 이제 제명당하는 그날 이 직권 조사를 시작했다라는 그 시점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감찰 빨리 시작하라 이렇게 지시한 게 11월 27일입니다. 지난해 11월 27일. 네. 그럼 벌써 2달 지났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 기자회견 할 때 이 장경태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네. 이 질문 TV조선 기자가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하면서 답 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철저히 외면해 왔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딸의 결혼식이 지난 10월에 있었던 그 국정감사 기간에 있었어요. 그럼 벌써 한 4개월 정도 지난 겁니다. 근데 그 두 의원의 공통점 뭔가요? 정청래 의원과 비교적 가깝다는 겁니다. 사실 민주당 한 170여 명의 의원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이른바 친청계 정치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10명도 안 될 겁니다. 그 가운데 한 2명 정도가 지금 이 논란에 있는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것은 어쨌든 뭐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강선 의원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두 사람에 대한 윤리 감찰은 하나도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네. 왜 두 사람에 대해서는 하지 않냐? 정청래 당대표랑 가깝기 때문 아니냐? 이런 의혹의 목소리들이 계속 나왔어요. 이런 거를 이제 한동수 윤리심판원장도 간과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탈당하는 날 네. 같이 이런 조치를 내렸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정청계로 분류가 되는 두 의원을 봐주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던 겁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병기 의원, 강선 의원에게는 즉각적인 어떤 탈당 요구, 자진 탈당이 있었고요. 제명도 사후 제명을 진행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친정청래계로 불리는 최민희 의원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그리고 장경태 의원 56일째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TV조선의 기자의 질문에도
조선과는 답하지 않겠다라는 정청래 의원의 인터뷰만 있었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 A, 친정청래 계라 봐주기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도 밝혔습니다. 김창희 평론가님, 네. 진짜 저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좀 있는데 어쨌든 그 권력을 가진 쪽에서는요. 네. 항상 이 공정성 시비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크게 일어나지 않도록 네. 조심하고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보신다면 정청래 대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엄정한 조사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하시는 그런 뭐랄까요? 멘트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가는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여야가 전부 다 너무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일색으로 가려는 그 분위기들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과거에 비주류계를 한 30% 이상은 항상 썼잖아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견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시는 게 좋겠다. 정청래 대표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좀 잘하신 건 뭐냐면 각 단위의 공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외부 인사로 좀 하라는 권고를 하셨고, 그리고 현역 위원들이 가능하면 포함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권고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항상 그런 어떤 권한과 권리가 수반되는 일을 할 때는 그 견제가 꼭 견제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를 정치권에서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고 지금의 상황이 좀 약간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장경태 의원, 정청래 대표의 오른팔로 통하는 인물입니다. 1인 1표제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또 도움을 주고 있는 인물이 바로 장경태 의원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성추행 의혹 이후에 피해자와 관련된 신상을 공개하거나 2차 가해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또 장경태 의원입니다. 18초짜리 영상 저희가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메시지를 많이 내놓기도 했었죠. 일단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뭐 하시냐? 남의 여자친구랑 뭐 하시냐고. 선생님, 선생님. 정호상 논설위원님, 이때 궁금한 것은 이제 좋아. 그러면 직권조사를 해서 윤리심판원에서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윤리심판원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이 지금 윤리심판원장은 당대표가 임명을 합니다. 네. 이 추정컨대 정청래 대표가 임명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추정컨대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했던 과정을 보면 윤리심판원, 그 윤리위원회의 권한이라는 게 막강합니다. 똑같은 사안이라도 제명까지 시킬 수도 있고요. 똑같은 사안이지만 무혐의를 만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엄정한 조사 이런 거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당 윤리심판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 정청래 대표가 임명한 윤리심판원장이 정말 공정한 잣대로 이 두 사안을 제대로 좀 조사를 해서 엄정하게 징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너무 오랫동안 끌어왔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김병기,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초고속으로 제명이라는 결정을 내린 거와 너무 비교됐기 때문에 당내에서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 뒤늦게 징계를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초고속으로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의 징계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데 또 모르죠. 사안이 워낙 또
이 중하고 네. 그럴 경우에 사안이 바뀔 수도 있지만 좀 엄정한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네네.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도 자기 편 일색이면 정상 그 인원설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엄정한 수사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위에 오더나 자기들끼리의 논의로 그 결정을 기준 없이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도 똑같이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각 당에서 윤리 심판원도요 외부 인사나 그 좀 이렇게 진영과 다른 결이 다른 사람들을 한 30% 이상은 꼭 넣어서 구성하시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민희 의원 역시 축의금 논란 물밑으로 좀 가라앉은 듯한 분위기긴 하나 윤리심판원이 다시 이걸 꺼내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더 짚어드리죠. 자, 최민희 의원실 보좌관의 설명은 기업이나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리고 최민희 의원을 비롯해 의원실 누구도 기업, 기관, 단체를 상대로 청첩장을 전하거나 연락을 취한 적이 없다. 그러나 최민희 의원은 실제로 청첩장을 20여 장 전달했고요. 전례 없던 일이라는 게 국회 사무처 과방위 소속의 직원들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돈은 수백만 원,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이 일단 저렇게 보여진 것만 1,000만 원에 가까이 930만 원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입금 완료, 총 930만 원. 자, 전례 없던 일이 안 보냈다고 얘기했는데 일단 확인은 됐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